노영희가 음주운전 전과 이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다 못한 황희두가 결국 방송에서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 번도 아니고 첫 처분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남의 과거를 파헤치며 파묘를 운운하더니 정작 이번에는 본인이 파묘돼 버렸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말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해보죠. 저도 굳이 지금 사이버네란 문제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런 얘기 안 했었는데 일베 문제든 뭐든 다 연결되니까 말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노영희 변희재 최대집 한 배 탄 이유는 참고로 음주운전을 2번이나 했었죠. 그리고 이 시점을 보면 중요한 게 처분 일자가 2008년 12월 22일이고요.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채 또 음주운전을 했었습니다. 이 한 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총선에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소나무당으로 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 변희재 씨, 같이 하던 변희재 씨,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일베 저장소 대놓고 인증하던 사람인데요. 근데 그렇게 소나무당에 가서 비례대표 후보 1번 노영희, 2번 변희재, 3번 손혜원, 정치를 하든 뭐 권력을 갖고 싶든 뭘 하든 뭐 그거는 각자의 삶이죠. 다 존중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좋냐 이거예요. 참으로 소름이 끼칩니다. 실제로 황희두가 공개한 노영희의 전과 기록에 관한 제출서에 따르면 노영희는 2008년 12월 22일 첫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 100만 원이 처분이 됐고 1년이 지나지 않은 2009년 10월 5일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15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 둘러대기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음주운전은 자기 목숨만 걸고 하는 개인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시민의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게 2번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최근 그렇게 남의 과거를 끄집어내고 남의 정치적 행적을 파헤치고 심지어 유시민 작가에게는 본인조차 모른다는 무의식까지 파헤치던 사람이 정작 파묘되고 보니 자기 무덤에서 이런 기록이 나온 겁니다. 파묘하더니 결국 본인이 파묘돼 버렸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잘못을 반성하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의 현재를 전부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기가 막힌 겁니다. 자신도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평가할 때 조금은 더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에는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자신에게는 다시 기회가 필요하면서 남을 평가할 때는 말 한마디를 뜯어 사람의 내면까지 규정하고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당신의 무의식은 그렇다고 판결해버렸습니다. 자기 과거에는 인간적인 사정을 기대하면서 남의 마음에는 한치의 여지도 주지 않는 것. 저는 오히려 그 태도가 더 섬뜩합니다. 그리고 황희두는 이런 전력 때문에 민주당 총선 출마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 아니냐. 그래서 소나무당으로 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과거부터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황희두의 평가와 추정인 만큼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영희가 다른 사람의 자격과 과거를 그렇게 엄격하게 평가해왔다면 이제 자신의 과거 역시 똑같은 기준으로 검증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남을 향해 들었던 삽은 언젠가는 자기 발밑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이번 노영희의 이른바 궁예식 막말 평론을 두고 정필승 변호사도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유시민 본인조차 모른다는 무의식을 대신 읽어내고 심리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그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하는 방식에 대해 정필승 변호사가 아주 직설적으로 반박한 겁니다. 특히 답을 먼저 정해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확증 편향, 그리고 근거가 무너져도 자신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버티는 태도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노영희가 그토록 자랑했던 심리학이 이번에는 오히려 노영희 본인을 공격하는 근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최근에 저도 저번 주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유시민 작가님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쏟으면서 거기에다가 대놓고 정말 프로이트가 자다가 뻘떡 일어날 것 같아. 뭐 무의식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러시던데 정말 그거는 좀 용서가 안 되죠. 왜냐면 그거는 생각이 다름이 아니거든요. 그건 생각이 틀린 거거든요. 그건 그냥 틀린 겁니다. 타인의 무의식을 읽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정신과 수십 년씩 하신 교수님들도 환자들 정신분석을 할 때는 요즘은 잘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임상심리학 관점에서 그런 정신분석의 한계가 너무 많이 드러나가지고 잘 하지도 않는데, 아무튼 정신분석을 한다는 거는 누구 얼굴 몇 번 보고 이야기 몇 마디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상담을 잡고 최소 2년에서 3년 동안 그걸 한 다음에 하는 게 정신분석이에요. 그나마도 그 과정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심리적으로 투영되는 현상, 혹은 의사가 환자에게 심리적으로 투영되는 현상이 전이 역전이 현상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환자 의사의 관계에서 라뽀가 탄탄히 쌓여 있을 때나 아주 임상적으로 좁은 영역에서 심리 분석을 하는 거지, 정신 분석을 하는 거지, 뭐 얼굴 몇 번 보고 이 사람 의식적으로 이렇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심리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심리학이라는 거는 통상적 인간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지, 특정 대상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 일반에 관한 이야기지 개인 한 명한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참 그 심리학 전공하신 분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꼭 한번 해주고 싶어요. 세상에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확증 편향에 한번 빠지면 절대 자기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걸 갖다 붙이게 되죠.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확증 편향보다 더 무서운 게 사후 확증 편향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후 확증 편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사후 확증 편향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석해가는 과정에서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답을 정해놓고 자기의 논리를 전개하는 게 확증 편향이라면, 결론이 나왔을 때 그 나와 있는 결론, 자기가 사고를 여러 가지 사고를 했으면서도 그 결론에 자기의 사고를 맞춰버리는 게 사후 확증 편향이거든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사람이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틀려야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람은 틀려야 배울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틀리고 그 틀림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거예요. 한 몇 주 전에 좋은 평론이란 무엇인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좋은 비평은 과학적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평론을 하려면 우선은 자기의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근거는 반증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반증 가능한 증거가 반증이 성공했을 때는 자기의 관점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저같이 일주일에 방송 한 5개 정도 하는 하바리 유튜버도 그런 정도의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이야기를 책임감 있게 할까?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까?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에 어떤 문제는 없는가? 어떤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나는 나의 관점을 바꿔야 될 것인가? 이 정도 고민은 저는 타인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자기 말을 듣는 사람한테 해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내 말 때문에 피해를 보지는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에 책임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말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근거는 반박이 가능한 거여야지 내가 딱 보니까네, 아니 그 사람의 무의식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조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조차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소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주장을 한 10개를 던진 다음에 그 10개 중에 하나가 맞으면 그것 봐라 내가 맞췄지,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점쟁이 무당이지. 그게 사후 확증 편향인 거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책인데 사이비과학에 관한 책인데 이 책에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있어서 그거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위에 의지하는 논증과 확력팔이라는 말이 있어요. 1차적인 상징 한 가지가 바로 박사학위다. 그러나 박사학위를 가져야만 좋은 과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좋은 과학자도 아니다. 범상치 않은 주장을 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박사학위를 휘장처럼 두르고는 자기들이 쓴 책의 표지에 도드라지게 그 학위를 선전하고 이력을 부각한다. 주장하는 자가 논의되는 주제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따지지 않았다면 그 학위에 관한 논쟁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좀 부끄러워요. 이과 출신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부끄러운데 넘어갑시다. 제가 이 말을 말씀드렸는데 저보고 심리학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런 말 하냐 이러면서 저한테 막 사과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과 안 한다 그랬어요. 저는 박사 수료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핵심을 정확하게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려야 배우기도 합니다. 문제는 틀리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는 사실이 나타났는데도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좋은 비평은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가 무너지면 자기 생각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영이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아니라고 해도 무의식적으로는 그랬다. 반박을 해도 나는 심리학을 공부했다. 비판이 쏟아져도 저는 틀린 거 없어요. 정필승 변호사의 표현대로라면 결론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고 현실을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지워버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말이 맞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인정해도 증거, 부인해도 증거, 침묵해도 증거, 해명해도 증거. 그렇게 되면 비평은 끝납니다. 남는 것은 자기 확신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무의식까지 파헤치던 순간 황희두가 이번에는 노영이 자신의 과거를 꺼내들었습니다. 한 차례도 아닌 두 차례의 음주운전. 파묘를 하도 외치다가 본인 묘자리까지 안내해준 셈입니다. 남의 과거를 캘 때는 검증, 남의 발언을 자를 때는 비평, 남의 마음까지 만들어낼 때는 심리학. 그런데 자기 과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저는 오히려 궁금합니다. 물론 과거에 잘못했다고 사람이 영원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웃기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는 그렇게 많은 사정과 맥락이 필요한 사람이 남의 인생을 심판할 때는 왜 그렇게 단순합니까? 자기 잘못에는 세월도 필요하고 맥락도 필요하고 두 번째 기회도 필요하면서 유시민에게는 본인도 모르는 무의식까지 만들어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본인 과거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면서 남에게는 독심술까지 동원합니다. 이걸 철학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잣대가 자기 앞에서만 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영이가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정치적 신뢰를 상당 부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누가 매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황희두가 매장하는 것도 아니고 정필승 변호사가 매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삽을 들고 본인의 신뢰를 계속 파고 있는 겁니다. 저는 틀린 거 없어요. 이 말을 계속하면서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남들을 그렇게 파묘하면서도 정작 가장 먼저 확인했어야 할 것은 자기 발밑이었습니다. 평론가는 틀려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던진 잣대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변명도 어렵습니다. 남을 파묘하던 삽으로 결국 자기 신뢰를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과거와 무의식까지 파헤치던 사람이 정작 자기 과거가 드러나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평론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심판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